안녕하세요. 그 십자가교회 홍영진 목사입니다. 시차례 때 이미 한번 강의를 했지만 화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올려놓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비대면 시대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줌 사용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중국에서 이 시작된 코로나19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양상이기 때문에 다들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면 사회의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줬죠. 감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화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공연 중심으로 있던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식당까지도 어렵고 밀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 방역이 중시되고 있죠. 밖에 마스크 안 쓰고 가면 욕먹습니다. 사람들이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언컨택트 시대 산업들이 증가합니다. 줌 같은 거나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영화관이 안 되니까요.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도 굉장히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교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예배나 양육, 훈련, 사역들이 어렵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주일날 가면 갔다 와서 얘기하게 되면 왜 교회를 왜 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유로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이제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적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이들의 신앙이 말도 아닐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교회 재정 악화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교회 건물 매매 사이트를 보면요. 전에는 임대가 주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매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300명, 500명대 교회 건물들도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재정 악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보여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면 구조 일원화에서 비대면 구조 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양육, 훈련, 사역 등은 모두 대면 구조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배와 같이 이 본질적인 부분들은요, 대면 구조를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처음 못 오신다는 분들은 영상으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외에 다른 양육 훈련, 훈련이나 사역 등 신방 이런 것들은 비대면 구조를 만들어서 대면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구조는 뭐냐? 목사가 양육자가 그 양육을 받아야 교인들하고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건데 실제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목사가 또 양육자가 양육을 받아야 할 피양육인들을 불러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면 비대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비대면 구조는요,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줌이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이런 가상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양육이나 이런 훈련,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는 영상과 현장 둘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은 이런 걸로 한 6개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양육이 이런 방식이 아닐 때도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왔고, 나온 사람은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줌이 다른 것보다 기능상으로도 좋고 더 양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줌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줌은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40분 이상 못합니다. 40분 이상 더 오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유료 계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국 업체에서 만들어서 보안이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의적인 면에서는 구글 미트나 팀스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대면 구조, 가상 공간을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컴퓨터가 물론 필요하겠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캠입니다. 웹캠. 저처럼 지금 영상 제 얼굴은 이 웹캠으로 잡고 있는데요. 로지텍입니다. 이런 웹캠들이 필요하고요. 이 웹캠이 요번에 코로나로 이제 이 화상 교육이 늘어나서 굉장히 비싸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비쌌는데,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좋은 것들이 꽤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됩니다. 웹캠은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마이크나 USB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네. 이거를 사용하면 훨씬 또렷한 음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어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이것들이 강의자, 목사님의 음성과 영상을 담아서 컴퓨터로 보내면 그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줌이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단톡방, 카카오 같은 단톡방을 사용하시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랑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줌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줌은요, 여러분 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서 줌 클라우드 미팅 이렇게 쓰시면요, 검색이 돼요. 그럼 이제 검색이 뜨죠. 네, 앞에 있는 이 줌 클라우드 미팅, 여기 구글 플레이,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 여기를 클릭하셔야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게 줌.us 이 사이트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거기입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가입 결제가 되어지죠. 생년월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보 수집 동의하시고, 이제 무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쓰시는 이메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밑에 코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시면 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구글 누르면 다음 이런 계정 선택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슬담TV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단목 생활의 약자입니다. 네. 유치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요거를 이제 연결시키면 계정이 만들어지죠. 계정이 만들어지면 다음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까 슬담TV 아이콘이 뜨죠? 네.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웹 상황입니다. 웹 상황에서 된 거고요.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왼쪽 상단에 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누르시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하단부에, 정보 다운로드, 영업, 이런 것들이 있죠? 지원, 언어. 다운로드 부분을 볼까요? 다운로드? 예, 다운로드를 보시면 좀 확대했는데요. 회의 클라이언트라는 첫 번째 항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는 부분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예,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세팅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된 겁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사용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화면을 좀 키워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혹시 바퀴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환경 설정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환경 설정하는 창이 뜨고요. 비디오, 두 번째 비디오 부분. 자, 비디오 부분. 요거는 누르시면 이제 비디오로 전환이 되고요. 제대로 세팅되어 있으면 창에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되어 있지 않으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에 자기의 이제 디바이스를 컨펌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대로 뜨게 되죠. 오디오 부분도 똑같습니다. 오디오 부분 누르면 스피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테스트를 해봐서 안 되면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같은 곳에 자기 디바이스를 컨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회의를 눌러서 가상 공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그 메뉴 바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뒤에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참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 1이 있고요. 그 옆에 솟은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시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초대 창이 떠오시고 왼쪽 하단부에 초대 링크 복사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초대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클립보드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에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클릭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앱이 깔려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그럼 참가자 부분 2로 바뀌었죠. 2. 보이십니까? 예, 2로 바뀌었고요. 숫자가. 그리고 오른쪽 상단부에 대기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한 명 들어왔죠? 그 사람을 클릭하면 수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부에 방패 모양 보이시죠? 그거 누르면 방번호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망도 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기능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단부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다음 사진들은 저희 교회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컴퓨터 한 화면에 6명 정도가 뜨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화살표 모양이 형성이 돼서 그걸 누르면 옆으로 화면이 전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숫자로 되어 있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홍 목사 왜 거기는 화면이 안 떠? 네, 개인이 이제 자기가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요, 예, 화면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 들어와서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화면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까요? 네,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있죠. 그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자, 컴퓨터상에 있는 자료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화면 공유를 어디 할 것인가? 화면 1, 화면 2,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띄워놓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화면 1을 누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클릭하면 자, 이렇게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서 띄우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뜹니다. F4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의 핸드폰에 어떤 모양이 뜨느냐? 다 사람들 모양이 이렇게 떠요. 이거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한 다음에 어떡하냐? 꺼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네.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를 누르고 네. 더보기를 누르고 그 더보기를 누르면 종료가 뜹니다. 맨 밑에. 그걸 누르시면 지금 모드에 대한 회의 종료 이 부분을 누르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탕 화면에서 동영상도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도 문서 자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시면 양육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육 자료를 먼저 단톡방에 보내주셔서 다운받게 하시고 보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줌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팅과 활용 방법 말씀드렸고요. 비대면 사회의 형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회에서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의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